안녕하세요. 행꿈사에서 경매 핵심을 알려드리는 윌쌤입니다. 올해 계속 나온 여러가지 규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저에게 온 질문 하나 한번 읽고 답변을 먼저 해드릴게요. 선생님, 인천은 규제 지역이 아니라서 대출 규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이 질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대출 규제와 지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제 핵심만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온 이 규제들을 크게 대출 규제와 그리고 비대출 규제인 지역에 대한 규제, 이렇게 흐름을 나누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비대출 규제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보자시라면 이런 용어가 나와서 처음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만 시청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대출 규제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올해 6월부터 나온 대출 규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최근 받았던 질문 하나 또 한번 보여드리면, 선생님, 부산과 대구는 광역시인데도 지방이 맞나요? 네, 지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류가 되죠. 따라서 대구와 부산은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나 또 읽어드리면,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 제한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6억 넘게 대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특히 이런 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른 한 카페 운영진이 규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규제 지역에는 대출 제한이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초보분들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령 안산시나 이 남양주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 6억 넘게도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언급한 지역은 당연히 수도권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되는 지역이죠. 즉, 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 수도권 내에 속하면은 모두 대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에 속하면은 대출 규제 지역에 속한다. 아셨죠? 대출 규제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10.15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및 이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한도 6억 원은 유지하고요. 고가주택인 경우 한도를 대폭 더 줄였습니다. 즉, 강남과 같이 이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에서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출이 최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수도권 내에서 이 주택을 구입한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과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 의무까지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매매사업자 대출도 막힌 건 맞을까요? 네, 수도권 내에서는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풀어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 투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규제는 주택에만 한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상업용 부동산인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상가 등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실 때는 제약 조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핵심을 먼저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제가 규제 지역에 대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규제 지역이란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정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규제 지역에 속하면 대출, 세금, 청약 등의 규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대출 규제에서 페널티가 좀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의 12곳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호갱노노를 활용하시면 한눈에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투기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규제지역에 속하게 되면 LTV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게다가 금액별로 이렇게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5억 원 이하는 6억까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까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속한 이 마레프, 마프레미안 푸르지오 소형 아파트를 20억 초반에 구입할 경우에는 LTV 40%이기 때문에 대출이 8억 정도 나올 것 같지만 마레프는 4억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마레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이 대출 관련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다음과 같아요. 대출 금액 기준은 실거래 가격 기준인가요?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KB 시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의 KB 시세는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고요. 이 시세 실거래를 클릭한 후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레프 소형 평형의 KB 시세는 약 22억 원이네요. 그래서 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같은 규제 지역이더라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수지 아파트를 14억 원에 구매를 할 경우에는 5억 6천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편한 세상 수지의 KB 시세가 약 14억 원인데요. 따라서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LTV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수도권에 속하는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는 LTV 70%, 1주택자는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더라도 화성시 그리고 구리시 같은 이 수도권 내 속하는 지역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규제 지역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단타를 해도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분, 우선 이 규제 지역에서는 유주택자가 단기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와 함께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비교과세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 매매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경매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사업자라도 1년 내에 단기 매도할 경우에는 세금을 77%까지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꿀팁이 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하더라도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에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이 세율이 각각 다르겠지만 주변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15에서 24% 구간 내에서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청약, 전매 제한, 정비 사업 등에도 제약 조건이 따르는데요. 만약 해당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꼭 챙기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주택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 곳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에서도 다세대 빌라라든지 연립주택과 같은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 토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경매로 낙찰 받으면 토지에 적용 안 되는 게 확실히 맞을까요? 네, 당연히 맞죠.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토호제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즉 경락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토호제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경매 배울만 하지 않나요? 10월 15일 이후에 이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토호제 구역으로 묶였는데요. 참고로 지정된 곳이 규제 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또 이해하기 좀 더 쉽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개발 사업 등으로 이 지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삼성에서 약 350조나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용인 이동 남사읍 국가산단이 대표적이죠. 이런 이유로 지방이더라도 이 세종시 금남면 등도 토호제 구역이니 지방 투자하시는 분은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앵꿈사의 윌쌤입니다. 감사합니다.